안녕하십니까?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단어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전기요금, 이자율, 집값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과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이 현상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와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역사적 흐름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개인과 기업, CEO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2022년 6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무려 1982년 이후 최고치였죠. 하지만 이후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는 투자자들이 장기 인플레이션 수준이 2.5%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반복될까 우려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당시와는 다르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이론과 경험을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통화 공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경우 인플레이션은 급격히 오릅니다. 예를 들어 1970년 미국에서 커피 한 잔은 25센트였지만 2019년에는 1.59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5달러로 커피를 사면 1970년에는 20잔, 2019년에는 3잔밖에 살 수 없는 셈이죠. 이는 단순히 특정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유형.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 차량 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원자재, 노동력, 서비스 비용이 상승해 생산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소비자 가격도 오릅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 역사 속 인플레이션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급 부족, 수요 급증, 통제 해제 등으로 2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미국은 연 14.8%까지 인플레이션이 상승, 연준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2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3세기 무렵 은화를 희석해 조폐한 결과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물가 상한령을 발동했지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통계기관은 가정이 소비하는 다양한 품목들의 평균 가격을 측정해 하나의 물가 바구니로 구성합니다. 이 지수를 전월 대비, 전년 대비로 비교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산출합니다. 또 하나의 지표는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이는 보다 폭넓은 소비 항목을 포함하며 의료비 등 간접 비용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 CPI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PC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 에너지, 주거 비용이 오르면서 구매력이 감소하고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의 수가 줄어듭니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도 심리적 위축이 따라오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인건비, 유통비 등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따릅니다. 즉, 기업은 적절한 가격 인상과 고객 관계 유지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맥킨지는 기업에게 다음의 ADAPT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어저스트 조정, 할인 프로모션 전략 재조정, 소량 주문이나 긴급 배송의 추가 요금 부과, 디벨롭 개발, 고객 세그먼트별 가격 전략 개발, 가격 결정의 데이터 기반 접근 적용, 엑셀러레이트 가속, 전담 인플레이션 대응 위원회 구성, 빠르고 유연한 결정 구조 마련, 플랜 계획, 단순 가격 인상이 아닌 제품 구조 재설계 활용, 원가 절감 가능한 대안적 솔루션 검토, 트랙 추적, 가격 전략의 실행력을 면밀히 모니터링, 수익 누수 방지팀 운영. 이 전략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확보에 필수적인 대응 체계입니다. CEO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할까? 이제는 단순한 가격 결정 이상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CEO는 다음 6가지 핵심 영역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자인 전략, 제품 서비스의 설계를 C레벨에서 논의, 비용, 공급, 소비자 요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공급망 회복력 확보, 효율보다 보건력에 중점, 공급망의 중단 위험에 대한 투자 설득 필요, 전략적 조달, 단순한 원가 절감을 넘어서 가치 창출의 주체로 전환, 피드백 시스템 구축.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 보상, 조직 문화 개선 중심의 리더십 필요. 고객과의 가격 협상 리뉴얼. 새로운 가격 모델을 기반으로 고객 신뢰를 재구축. 맞춤형 가격 전략 및 가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전사적 민첩성 확보. 부서 간 경계를 넘는 민첩하고 전략 중심의 운영 문화 정착. 그렇다면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디플레이션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한눈에 보기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현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침체하거나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거나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 수익은 줄고 고용은 줄고 급여는 줄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가격을 낮췄지만 소비는 살아나지 않았고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기업은 더욱 정교한 전략과 민첩한 조직 역량이 필요하고 개인은 현명한 소비와 금융 지식이 요구됩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곧 변화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일입니다. 뉴스에서 쉽게 지나쳤던 단어 하나가 사실은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오늘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드렸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